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장자에게 길을 묻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을 다듬는 칼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 삶을 다듬는 칼은 요약해서 좀 왜곡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번역한 전문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삶을 다듬는 칼. 무리하지 않아 오래가는 삶. 네, 오늘의 명언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는 기술이 아닌 도를 따릅니다. 삶을 기르는 도. 인생은 유한하나 앓음은 무한하다. 유한한 생으로 무한한 앓음을 좇는 것은 위태로우며 참으로 안다고 여기는 것 또한 위태롭다. 선을 행하되 이름을 구하지 말며 악을 저지르되 치욕을 피하라.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가운데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몸은 해를 입지 않고 생은 지켜지며 부모의 뜻도 다하게 되어 수명을 다 누리게 되리라. 해자의 궁중요리사는 소를 잡고 있었다. 손의 놀림, 어깨의 움직임, 발의 걸음, 무릎의 밀침, 살이 갈라지는 소리, 칼날이 뼈를 스치는 소리는 마치 뽕나무 숲속의 춤사위와 같았고 고금의 음악처럼 조화로웠다. 놀랍도다. 군주가 감탄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예로다. 그러자 요리사는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하, 소인이 닦은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온전한 소가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자릅니다.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에 따라 칼을 넣을 자리를 찾습니다. 근육이나 힘줄을 건드리지 않고 뼈는 더욱 자르지 않습니다. 솜씨 좋은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꾸고 평범한 자는 달마다 바꾸나 저는 이 칼을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여전히 숫돌에서 갓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는 뼈마디 사이에 틈이 있고 칼날은 두께가 없기에 그 틈으로 스며들 뿐이니 칼이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복잡한 마디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눈을 고정하고 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칼을 넣습니다. 그러면 화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흙이 무너지듯 그 부분이 갈라집니다. 그리곤 칼을 빼고 일어나 둘러보며 자부심을 담아 숨을 고릅니다. 칼을 닦아 조심스레 제자리에 놓습니다. 군주는 크게 감탄하며 외쳤다. 이 요리사의 말에서 나는 삶을 기르는 도를 배웠노라. 공문씨가의 현이란 자가 다리를 잃은 관리를 보고 놀라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어쩌다 다리를 잃었단 말인가? 이는 하늘이 그리한 것인가 인간이 저지른 일인가? 당연히 하늘에 이치지요. 하늘은 그를 한쪽 다리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김새는 하늘의 뜻에 따르니 그 역시 하늘이 낳은 존재입니다. 늪의 꿩은 한 걸음에 한 모금 먹이를 찾고 100걸음을 가서야 물 한 모금을 얻는다.
그럼에도 이 꿩은 가둔 우리 속의 편한 먹이를 원치 않는다. 걱정은 덜 하겠지만 자유를 잃는 삶은 싫은 것이다. 노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의는 3번 통곡하고 돌아섰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과 친구 아니셨습니까? 어찌 사모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진의가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분을 인간이라 여겼으나 이제 보니 아니더구나. 슬픔은 자연의 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죽음을 탄식하며 우는 것은 삶을 준 근본을 잇는 일이다. 이는 하늘의 응보를 피하려는 행위라 하였도다. 삶이란 그저 오고감의 이치이며 그 순리를 따르는 이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이를 속박에서의 해방이라 불렀다. 안회가 공자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제가 위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공자가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가려는가? 안회가 말하길 그 땅의 군주는 늙었지만 포악하고 백성을 짐승처럼 여기며 자신의 잘못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늪지에 풀처럼 널렸습니다. 스승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잘 다스려진 나라는 그냥 지나쳐도 되나 잘못된 곳은 찾아가야 한다고. 의사의 문 앞엔 병든이가 많다고. 제 지혜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대는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도는 부산함을 싫어하네. 부산하면 갈래가 생기고 갈래는 혼란을 낳고 혼란은 걱정으로 이어지고 걱정은 절망을 낳지. 옛 성인들은 먼저 자기 수양을 했네. 자기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채 남을 고치려는 것은 교만일 뿐. 선을 설파하고 덕을 강요하면 도리어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니 이는 재앙의 씨앗이네. 지나치게 정의로우면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옛날 걸왕은 관룡팡을 죽였고 주왕은 비간을 살해했네. 모두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위정자에겐 눈에 가시였을 뿐이네. 안회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내면은 곱고 겉으로는 유순하며 고금의 예를 들어 말하려 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어 신하의 도리를 지키며 고인을 인용하여 내 뜻을 숨기겠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길 계획이 많으나 중심이 없구나. 진심은 있어도 슬기로움이 부족하네. 그대는 해는 입지 않겠지만 마음이 좁아 상대를 감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네. 안회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진정한 단식이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가난하여 여러 달 고기도 술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단식 아닙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몸의 단식이요 마음의 단식이 아니네. 그렇다면 마음의 단식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뜻을 하나로 모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도 듣지 말며 오직 영으로 들어라. 귀는 소리에서 멈추고 마음은 상상에서 멈추나 영은 비워진 채 만물과 하나가 되느니라. 텅 빈 그릇에 도가 깃드나니 이것이 마음의 단식이다. 안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아의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도가 들어서는 것이군요. 공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다. 이름 없이 섞이고 뜻없이 머물며 고요히 순리를 따르라. 그래야 감화가 일어난다. 발걸음을 멈추는 건 쉽지만 땅을 딛지 않고 걷는 것은 어렵다네. 지식으로 날개를 삼는 것은 쉽지만 무지로 나는 것은 어렵지. 빈 방에는 빛이 있고 고요에는 복이 깃들며 귀와 눈은 안으로 통하되 마음엔 아무것도 담지 말라. 그리하면 신령이 깃들리라. 이것이 만물을 감화시키는 도이니 요와 순도 이 도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며 복희와 기자도 이 도로 성인의 길을 이루었노라. 어떠세요? 전문을 다 읽어드리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전문을 다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자연히 스며드는 어떤 지혜, 그런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이 한나라의 군주, 이 칼을 다듬는 칼, 이 얘기는 삶을 다듬는 칼, 이 얘기는 그 한나라의 군주, 위나라의 해왕, 그 궁중에서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건 다름 아닌 요리사가 소를 해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피 튀기는 도살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자 춤 그리고 명상이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죠.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가 없고 칼은 마치 물이 흐르듯 소의 결을 따라 스르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움직임은 무의의 춤처럼 아름답고 칼이 뼈와 살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검은고나 비파의 조율된 울림 같았습니다. 왕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당신의 솜씨는 신의 경지에 이른 듯하오. 기술이 아니오, 예술이오. 그러자 요리사는 고개 숙이며 말합니다. 전하, 저는 단지 도를 따를 뿐입니다. 기술은 이제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자를 땐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다 3년쯤 지나자 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소를 보고 칼이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그의 칼은 19년이 지나도 날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자르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자연의 빈틈, 틈과 틈 사이를 따라 칼날은 흐르듯 움직입니다. 칼은 두껍지 않지만 소의 관절 사이에는 빈틈이 있다. 나는 그 빈틈을 따라 들어가기에 칼은 닳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통 요리사는 칼을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꿉니다. 왜냐하면 무리해서 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결을 따라 도를 따라 자르기에 내 칼은 19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위를 만나면 칼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결이 스스로 열리도록. 마치 흙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듯 살결은 조용히 갈라집니다. 그 후 그는 칼을 천천히 꺼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칼을 닫고 제자리에 둡니다.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는 말하고자 합니다. 삶에도 결이 있고 그 결을 따르는 것이 도다. 칼날이 억지로 밀어붙이면 상하듯이 삶도 억지로 밀어붙이면 자신이 먼저 닳고 부러지고 상처 입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꼭 해야 해 라고 다짐하며 힘으로 인생을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보는 눈, 흐름을 따라가는 감각,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오래가는 지혜가 나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기술을 넘어선다. 삶을 오래 보존하고 싶다면 무리하지 말고 흐름에 따르라. 당신의 칼날은 지금 어떤가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당신의 칼날은 어떻습니까? 무디지 않았나요? 무언가를 억지로 자르려다 지친 건 아닌가요? 혹시 일이든 관계든 더 이상 잘리지 않는 칼로 억지로 밀어붙이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멈추고 눈을 감고 삶의 결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건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을 보존하면서 오래 가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한 삶을 보존하는 칼, 도의 칼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갈 때 무리해서 잘라내지 말고 그저 그 틈을 따라 흐르는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장자의 요리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 물결 편으로 물의 깊이와 철학을 따라 진정한 삶의 겸허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은 낭독다방이었습니다.